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할까? 시어머니 박 씨의 악독한 외침이 눈 내리는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소복 차림의 연화가 대문 밖 눈밭에 고꾸라지듯 내동댕이 쳐졌지요. 후두둑, 후두둑. 눈발이 기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을 뒤덮은 흰 눈은 참으로 아름다웠으나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그 눈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날 최진사댁 육중한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여인이 눈바닥 위로 거꾸러지듯 튕겨나왔던 것입니다. 이 천하의 망할 년아, 3년이나 밥 먹여 키웠더니 아들 하나 못 낳고 뭐 하는 거냐? 박 씨가 며느리 연하의 머리채를 휘어잡고는 거칠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연하는 그대로 눈 위에 고꾸라져 얼굴부터 차가운 눈 속에 파묻혔지요. 우리 가문의 뼈대를 통째로 무너뜨린 요물 같은 년, 썩 나가. 박 씨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았던 손을 털며 마당 구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긴 채 연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지요. 아이고, 저것 좀 보게나. 앞에서는 요조 숙녀인 척 고개를 숙이더니 뒤로는 환영직 가득한 짓을 했다지 뭐야? 참으로 무서운 세상일세. 듣자 하니 양반집 며느리가 어쩌다 저 지경이 됐을고? 얼굴값 찬다더니 딱 그 꼬라지구먼. 그래, 암 가문의 채통도 없는 년이지. 입을 가린 채 수군대는 소리가 연하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연하는 얼음장 같은 눈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대문 안쪽을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지요. 어머님, 어머님, 제발 제 말씀 좀 들어주셔요. 저는 하늘에 맹세코 정절을 지켰사옵니다. 연하의 10손가락은 땅바닥을 긁고 또 긁었습니다. 손톱이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억울함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억울하옵니다, 어머님. 제발 이 가련한 목숨을 한 번만 살펴주셔요. 연하의 목청이 터져라 울려 퍼졌으나 대문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랑채에서 뒷짐을 지고 느릿느릿 걸어 나오는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시아버지 최노인이었습니다. 평생 말수가 적고 책만 읽으며 세월을 보냈던 분이었습니다. 유학의 밝은 노인으로 연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은 없었으나 그렇다고 박대하지도 않았던 분이었지요. 최 노인은 헛기침을 크게 내뱉으며 마당에 모인 가솔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지요. 낡고 빛바랜 천으로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싼 것이었습니다. 영감, 저건 뭐요? 얼른 안으로 드십시다. 박 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최 노인이 갑자기 눈을 부릅뜨더니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을 쳤지요. 그 목소리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천둥소리 같은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인연, 가문의 얼굴에 똥칠을 한 년에게는 비단 옷도 아깝다. 최 노인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이것이나 가지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썩 물러가라. 최 노인이 보자기를 연하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보자기는 눈바닥에 엎드린 연하의 등 위를 무겁게 덮었지요. 연하는 그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아버님마저 어찌 저에게 이러십니까? 하지만 최 노인은 지팡이를 바닥에 쾅 찍으며 비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연하는 시아버지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분명 분노로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뭔가 다른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연하는 알 수 없었지요. 대문 옆 기둥 뒤에는 남편 상철이 숨어 있었습니다. 상철은 어머니 박 씨의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요. 아내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운 모양이었습니다. 서방님, 제발 나 좀 살려주셔요. 연하가 가늘게 남편을 불렀으나 상철은 더욱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박 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상철아, 어서 안으로 들어오너라. 저런 요물은 쳐다보지도 마라. 박 씨는 연하가 보자기를 움켜쥐는 것을 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된 듯한 그 웃음은 참으로 섬뜩했지요. 여봐라.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가라.
저 요망한 것이 다시는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못하게. 쾅!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연하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박 씨의 명령에 하인들이 굵은 빗장을 걸어 잠갔지요. 박 씨는 비릿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연하는 차가운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흐느끼며 어깨를 들썩였지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으나 곧바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마을 서당의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문을 걸어 잠그고 등불을 껐지요. 아이고, 추워라. 저런 꼴을 보고 있으니 내 눈이 다 시어워 못 보겠네. 임자, 우리도 어서 들어갑세. 남의 집 망신 구경 그만하고. 그러게나 말이야. 밤은 깊고 눈발은 더 거세지니 말이여.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시아버지가 던져준 보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생명줄인 양 가슴팍에 꽉 껴안았지요. 이것이라도, 시아버님이 던져주신 이것이라도 있으니 산속에서 얼어 죽지는 않겠구나. 여기서 잠깐, 시아버지가 던진 보자기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차기를 바라겠습니다. 연하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어두운 산길을 향해 걷기 시작했지요. 수도복 자락이 눈에 쓸려 젖어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바닥에서 전해지는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지요. 아이고, 발가락이 끊어져 나가는 것 같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 팔자가 어쩌다 이 꼴이 됐을고. 핏방울이 하얀 눈 위를 붉게 수놓으며 자국을 남겼습니다. 연하는 고갯길을 기어가다시피 올라갔지요. 산길은 험했습니다. 눈보라를 헤치며 걸었으나 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고 의지할 친척도 없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하의 머릿속에 10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아이고, 신부님이 꼭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구먼. 저렇게 단아하고 고운 색시는 처음 보네. 최도령은 참 장가도 잘 갔지. 그 집 조상님들이 덕을 많이 쌓으셨나 봐. 가마를 타고 시집 오던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부의 아름다운 자태를 칭찬했고 연하는 행복에 겨워 웃음을 지었었지요. 그때의 축복이 지금은 비웃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아이고, 분해라. 이럴 줄 알았다면 그 꽃가마를 타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그 축복이 다 독약이었구나. 연하는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하는 지옥 같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구실로 연하를 종처럼 부렸지요. 매일같이 찬물에 불린 보리밥 찌꺼기만을 내주며 천대했답니다. 연하야, 일 안 하고 뭐 하느냐?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입만 살아가지고. 박 씨가 소리를 지르며 밥그릇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것이나 먹고 얼른 가서 마당 쓸어라. 밥찌꺼기라도 주는 걸 감지덕지해야지. 어디서 눈을 부릅뜨느냐? 밥그릇을 바닥에 던지면 연하는 무릎 꿇고 그것을 주워 먹어야 했습니다. 엄동설안에도 박 씨는 연하에게 얼음을 깨고 빨래를 시켰지요. 아이고, 내 손아. 그 곱던 양반집 규수 손이 이제는 나무뿌리보다 더 딱딱한 거지 손이 되었구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냐? 연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이미 흉측한 굳은 살과 흉터로 뒤덮여 있었답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일은 따로 있었지요. 박 씨는 자신의 친정 오라비인 박 주사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연하의 친정에서 가져온 폐물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에이, 이 비녀랑 노리게 내놓아라. 박 씨가 연하의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우리 집 밥 먹고 살았으면 내 물건도 다 우리 집안 것이지. 내 남동생 노름 빚 갚는데 보탤 테니 잔말 말고 당장 내놔. 박 씨가 연하의 비녀며 노리개며 반지를 모조리 빼앗아 갔지요. 연하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어머니께서 주신. 시끄러워. 효도도 못하는 년이 무슨 어머니 타령이냐. 탁.
박 씨가 연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연아의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러내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 씨가 갑자기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아를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아, 이것 좀 봐. 박 씨가 마당 한가운데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정숙한 척하던 며느리년이 몰래 외간 남자랑 정을 통했네. 세상에 이런 망측한 일이 어디 있겠소? 아니옵니다, 어머님. 저는 맹세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발 믿어주셔요. 연아가 펄쩍 뛰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박 씨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어디서 발뺌을 하느냐? 여기 내 방구석에서 나온 이 남자 주머니는 뭐란 말이냐? 박 씨가 낡은 주머니 하나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떡하니 있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해? 그것은 박 씨가 미리 심어놓은 물건이었습니다. 박 주사가 일부러 낡은 주머니를 연아의 방에 몰래 넣어두었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박 씨의 말만 믿고 연아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아이고, 겉만 멀쩡했지. 속은 다 썩었구먼. 양반집 며느리가 저렇게 밝혀서야 되겠어? 역시 아들을 못 낳더니 정신이 딴 데로 팔린 거로구나. 아이고, 최진사댁 조상님이 울고 가시겠네. 연아는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요. 어르신네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셔요. 저는 정말로 그런 일이 없사옵니다. 하늘의 맹세코 정절을 지켰사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박 씨와 박 주사가 꾸민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연아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 씨 할망구, 그리고 그 못된 박 주사. 너희가 꾸민 이 연극, 내 반드시 끝장을 보고야 말겠다. 내 뼛속까지 사무친 이 원한, 어찌 잊으랴. 연아는 산 중턱에 다다를 무렵 버려진 폐가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석가래가 썩어 문드러진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었지요. 여기라도 들어가야지. 눈밭에서 죽는 것보다야 낫겠지. 아이고, 삭신이야. 연아는 개처럼 기어서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구석에 쓰러진 연아는 곤죽음으로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마른 입술이 바르르 떨렸지요. 물 좀 주세요. 목이 타 들어가는구나. 어머니, 아버지, 불효 자식 보고 싶사옵니다. 하지만 물 한 모금 구할 곳이 없었습니다. 구멍난 천장에서는 눈송이가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연아의 파르스름해진 뺨 위에서 녹아 눈물처럼 흘러내렸지요.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인가? 저 악마 같은 박씨 할망구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구나. 연아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내쫓으며 짓던 악독한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흩어진 집단을 움켜쥐고 이를 악물었지요. 내 죽어서라도 귀신이 되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폐가 구석에는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연아는 그것을 집어들었지요. 그리고는 자신의 목덜미에 가져다 대며 절망의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차라리 지금 여기서 끝내는 게 낫겠다. 아버지, 어머님, 불효 자식 먼저 갑니다. 그릇 조각의 날카로운 부분이 하얀 목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보자기를 던지며 찰나에 보여주었던 눈빛이 뇌리를 스쳤지요. 분명 분노로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버님 눈빛, 그게 그냥 화난 눈빛이 아니었어. 뭔가 나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았는데. 연아는 그릇 조각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자그라?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니다. 죽더라도 이 수수께끼는 풀고 죽어야 하겠다.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야. 어둠 속에서 오직 거친 숨소리만이 폐가의 정막을 깼습니다. 밤이 가장 깊은 삼경이었습니다. 연아는 마지막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시아버지가 던져 준 보자기를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시아버님께서는 왜 저에게 이런 허름한 보자기를 주셨을까?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열자 믿을 수 없는 물건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대체 뭐란 말이냐? 내 눈이 삐었나? 아니면 꿈을 꾸는 게냐?
손바닥만 한 크기의 황금말 조각이었습니다. 정교하게 깎아 만든 말의 형상은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했지요. 갈기는 바람에 날리는 듯했고 내 다리는 힘차게 땅을 박차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이토록 귀한 물건을 왜 저에게. 연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작은 종이 쪽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필체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지요. 팔지 말고 묻어두거라. 연하는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왜 팔지 말라는 것인지, 왜 묻어두라는 것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지요. 아버님,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것을 제게 주신 것입니까? 그때였습니다. 품속의 황금말이 묘하게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온기를 내뿜는 것이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지? 황금이 따뜻하다니. 연하는 황급히 품을 열어 황금말을 꺼냈습니다. 황금말은 눈보라 속에서도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 덕분에 연하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연하는 황금말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촛불도 없는 어둠 속이었으나 황금말 자체가 희미한 빛을 내고 있어 보는데 지장이 없었지요. 말의 배 부분을 살피던 연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틈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라? 이게 뭐지? 틈이 있잖아. 연하는 조심스럽게 손톱으로 그 틈을 벌렸습니다. 그러자 황금말의 배 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나왔지요. 이건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바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거기 적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연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은 토지 문서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어느 산자락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였지요. 세상에, 이게 정말 땅 문서란 말이야. 시아버님께서는 왜 이런 것을 제게 주신 걸까? 연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황금말 안에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었지요. 살아야 한다. 내가 살아야 이 비밀을 풀 수 있어. 아버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어. 연하는 종이를 다시 황금말 속에 넣고 품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일어섰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다시 불타올랐지요. 연하는 간신히 산을 넘어 작은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주막 여인은 눈 속에서 쓰러질 뻔한 연하를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따뜻한 방을 내주고 뜨거운 국밥을 먹였지요. 어인일로 이 추운 밤에 혼자 다니시오? 주막 여인의 물음에 연하는 사정을 간략히 이야기했습니다. 주막 여인은 깊이 한숨을 쉬었지요. 세상이 각박하여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오나 하늘은 착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니 분명 좋은 날이 올 것이오. 그때 주막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삿갓을 쓴 떠돌이 선비였지요. 선비는 연하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언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듯했습니다. 주막 여인이 선비에게도 사정을 이야기하자 선비는 연하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귀한 물건을 지니고 계시오? 연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비가 어찌 알았는지 의아했지요.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황금말을 꺼내 보였습니다. 선비는 황금말을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황금 장식이 아니오. 풍수 표식이오. 선비는 황금말의 형상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이 달리는 방향과 자세가 모두 의미가 있소. 이것은 어느 땅의 위치를 가리키는 열쇠요. 그리고 이 안에 든 문서는. 선비가 문서를 펼쳐보더니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놀랍소. 이것은 30년 전 이 고을에 큰 변화를 일으킬 뻔했던 땅의 문서요. 선비는 연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시아버지께서는 필시 이것을 평생 지켜오셨을 것이오. 이 황금말은 가문을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는 열쇠란 말이오. 연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왜 이것을 주셨는지, 왜 팔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말이지요. 아버님께서는 저를 내보내신 게 아니라 지켜주려 하신 거였구나. 연하가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하인들이었지요. 며느리를 찾고 있소. 혹시 이곳에 머문 적 있소? 주막 여인은 재빨리 연하를 뒷방에 숨겼습니다. 하인들은 주막을 샅샅이 뒤졌으나
연하를 찾지 못하고 떠났지요. 떠돌이 선비가 말했습니다. 시댁에서 황금말의 가치를 알아챈 것이오. 필시 당신을 다시 데려가려 할 것이오. 이곳에 오래 머물면 위험하오. 선비는 연하에게 조언했습니다. 내가 아는 곳으로 피신하시오. 거기서 황금말의 비밀을 완전히 밝혀야 하오. 연하는 선비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주막 여인과 선비는 연하가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도왔지요. 하지만 시댁의 추격은 생각보다 집요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사람들이 뒤쫓아왔습니다. 연하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도망쳤습니다. 황금말은 여전히 품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지요. 시아버님, 대체 무슨 뜻으로 이것을 제게 주신 것입니까? 연하는 선비가 알려준 작은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나이 든 스님이 혼자 계셨습니다. 시주께서 지닌 물건에 대해 들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연하는 황금말을 꺼내 보였습니다. 스님은 황금말을 보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30년 전 이 고을에 큰 변화를 일으킬 뻔한 물건입니다. 스님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이 고을에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부자는 넓은 땅을 소유했으나 탐욕이 깊어 백성들을 괴롭혔지요. 하오나 어느 날 큰 홍수가 나서 그 부자의 가문이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연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부자의 토지 문서가 모두 흩어졌습니다. 누군가 그 문서들을 모아 황금말 안에 숨겼지요. 그 땅의 위치를 아는 자만이 다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느 날 밤, 암자의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님, 어찌 이곳까지? 시아버지는 여독에 지친 모습이었지요. 그리고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게는 평생 갚지 못한 은혜가 하나 있었다. 내가 25살 때였다. 역병이 돌아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지. 나도 병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한 의원이 나를 살려주었다. 연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의원이 바로 내 친조부였다. 저희 조부님이시라고요? 그렇다. 내 조부는 나를 살렸을 뿐 아니라 내게 학문을 가르쳐 주셨다. 덕분에 나는 과거에 급제하고 양반의 신분을 얻었지. 하오나 그분은 곧 돌아가셨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그 은혜를 갚지 못했다. 내 조부의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 그러다 내가 우리 집으로 시집을 왔을 때 나는 운명을 느꼈다. 연하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황금말은 내 조부에게서 받은 은혜의 증표다. 그 안의 토지 문서는 내 조부의 가문이 소유했던 땅의 일부다. 나는 그것을 평생 지켜왔다가 내게 돌려주려 했던 것이다. 시아버지는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구나. 박 씨와 그의 오라비 박 주사가 나를 독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느니라. 아버님, 너를 내보낸 것은 그 소용돌이에서 지키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내 조부의 은혜를 갚고 싶어서였다. 연하야, 너는 우리 가문의 희망이다. 연하는 시아버지를 꼭 안으며 통곡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몰라 뵙고 원망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요. 아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이렇게 강하게 버텨줘서 고맙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황금말이 가리키는 땅을 찾았고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지요. 일부는 시댁에 돌려주고 일부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박 씨와 박 주사는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 결국 몰락하고 말았지요. 시아버지는 연하의 효심 속에서 천수를 누리며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연하는 시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웠지요. 몇 해 후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연하는 마루 아래에서 노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나무로 깎은 작은 말을 가지고 놀고 있었지요. 어미, 이 말이 참 예쁘지요? 연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아가야. 그 말 속에는 할아버님의 사랑이 담겨 있단다. 말하지 못한 진심이 가장 깊은 은혜가 된다는 걸 잊지 말거라. 눈은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봄이 피어나고 있었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탐욕을 버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눈 속에서 건넨 말 한마디, 그 안에 담긴 것은 황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